네, 안녕하십니까. 박권배 기술사입니다. 네, 이번 시간의 주제는 패러데이 법칙과 렌즈의 법칙입니다. 특별히 이번 시간에 좀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뭐냐면 렌즈의 법칙입니다. 네, 패러데이 법칙은 좀 많이 아는 것 같은데요. 렌즈의 법칙이 굉장히 중요하다. 좀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렌즈의 법칙은 우리가 이제 물리적인 성향을 이해하는 데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RLC 중에서 L을 이해할 수 있는 가장 큰 근간이 되고요. 그 다음에 변압기, 회전기 등을 렌즈의 법칙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간에는 렌즈의 법칙을 좀 확실하게 좀 이해하는 그런 시간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패러데이 법칙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해보죠. 칠판을 먼저 가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패러데이 법칙의 어떤 중요성은 여기서 나옵니다. 원래 그 전류가 흐르면 1820년에요. 1820년에 어떤 학자죠? 요 학자입니다. 오스테드라는 학자가 1820년에 이 학자가 어떤 거를 갖다 이야기를 했냐면, 전류가 흐르면 자기력이 발생해. 주변에 이제 나침판이 돌아가는 걸 보고 이제 자기력이 발생하더라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었죠. 그죠? 그 당시에 그런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자기장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죠. 전류가 있으면 자기장이 발생하더라라고, 이게 전류가 원인이 되고 자기장이 결과적으로 이렇게 나오는 그런 이야기를 했었죠. 그리고 나서 이제 패러데이죠. 패러데이가 이제 31년 패러데이가 이런 이야기를 하죠. 거꾸로 자기장에서 전류를 얻는다라고 하는 걸 갖다 증명을 하죠. 거꾸로. 제가 그랬잖아요. 이게 원인이고 이게 이제 결과가 되기도 하고, 그다음 거꾸로 자기장이 원인이 되고 자기장으로부터 다시 전류를 만들 수도 있다는 얘기죠. 얘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얘기죠. 이게 결국 뭐냐면 누가 먼저라고 볼 수도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항상 전류와 자기장 관계는 동시에 같이 항상 나타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누가 더 먼저 있고 누가 먼저 원인이 되고 누가 결과가 되고 그런 게 아니고, 사실은 뭐냐면 항상 동시에 존재하고 동시에 나타났다 동시에 사라지는 그 존재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패러데이 법칙은 사실은 요겁니다. 자기장으로부터 전류를 일으킬 수 있을까라는 것을 증명하면서 이제 패러데이 법칙이 완성이 된 것이죠. 여기서부터 출발한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 10년 정도 뒤에 이런 걸 밝혔죠. 자, 그래서 이 패러데이 법칙의 이제 결론을 보면 이렇게 돼 있죠. 결론을 보면 코일 있죠. 코일에 전기가 발생하는 것은 코일이죠. 전류가 흘렀다라는 것은 ohm의 법칙에 따르면 뭐가 있다라는 것이, 전류가 흐른다면은 뭐예요? V는 IR, 이게 ohm의 법칙이지 않습니까? ohm의 법칙도 이 당시에 진리였겠죠. 그죠? 자, 전류가 있으려면 당연히 어떤 회로에는 저항이 있을 텐데 뭐가 존재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기전력이 존재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기전력이든. 그래서 이제 기전력이 존재할 수 있는 이게죠. 이게 기전력이 가 존재할 수 있는 전기 에너지가 이 코일에 발생할 수 있는 배경은 뭐냐, 원인은 뭐냐라는 거죠. 그래서 그 원인은 뭐냐면 이 코일은 항상 그랬지만 이 단면입니다. 이 경계선으로 이루어진 면입니다. 면이 어떤 코일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코일의 크기를 이야기할 때도 이렇게 이야기하죠. 코일의 크기를 이야기할 때도 그 면적입니다. 면적이 크면 클수록 큰 코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코일을 감을 때 한 턴만 감지 않고 두 턴, 세 턴, 여러 턴 감는 게 뭐예요? 면적을 늘리기 위해서 그런 것이죠. 그럼 코일이 큰 코일이 되는 거죠. 보다 큰 코일이 되는 것이죠. 즉 L이 더 큰 코일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 턴을 감는 거죠. 이제 뭐 큰 면적에다 감을 수 있다면 좋지만, 그러면 너무 사이즈가 커지니까 좁은 면적에서 L을 키우고 싶을 때는 여러 턴 감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코일 우리가 생각하면 한 번 감는 것보다 여러 턴 감겨져 있는 그런 모습을 더 여러분들도 생각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코일의 본질은 뭐냐면 이 선이 아니고 그 선으로 이루어진 선을 경계로 이루어진 어떤 면을 의미한다. 그래서 이 면을 통과하는 이게죠, 자기장이죠. 이 자기장이 결국 여기에 이제 전류를 일으킬 거라는 이야기죠. 자기장이 원인이 돼서
결국 전류를 일으키게 될 거라는 이야기죠. 이야기를 갖다 이제 패러데이가 한 거죠. 그러려면 전류가 나타나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기전력이 있어야 되죠. 기전력이 없다 그러면 전압인 기전력이 없다 그러면은 전류가 이렇게 나타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렇게 한 거죠. 이 기전력이 나타나려면 이 코일에서 기전력이 나타나려면 원인은 이 자석이 되는데 원인은 이 자석이 되는 거죠. 원인은 이 자석이 되는데 이 자기장이 되는데 이 자기장이 그냥 보통의 자기장이 아니라 이게 이 시간에 따라 바뀌는 조건이 된다면 이 자기장이 시간에 따라서 그 크기를 갖다가 커졌다 작았다를 계속 반복하게 된다면 이 통과하는 자기장이 반복하게 된다면 이 면을 통과하는 자기장이 그 크기가 줄었다 커졌다 작아졌다를 반복하게 된다면 뭐 계속 변하면 상관없어요. 커지든지 작아지든지 변하기만 하면 됩니다. 변하기만 한다면 여기에 기전력이 생기겠더라는 이야기죠. 기전력이 생기면 만약에 페루프가 돼 있다 그러면 당연히 전류가 나오겠죠. 흐르겠죠. 그럼 결국 자기장이 결국 뭘 만드는 셈이 돼요? 전류를 일으키는 셈이 되는 거죠. 패러데이 법칙은 이제 이걸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제 이게 결과였어요. 그러니까 어떤 코일을 만들어 놓고 그 자기장이 그 시간적으로 변하는 조건을 만들어 놓으면 그냥 뭐 이건 실험적으로 나타난 거니까 기전력이 나타나더라. 기전력이 나타난 걸 뭘로 확인할 수 있겠어요? 실험적인 거니까. 여기다가 뭘 대보면 돼요? 뭘 달아보면 돼요? 여기다가 전압계를 달아보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실험을 해보니까 이게 늘 맞더란 이야기죠. 늘 실험을 해보니까 이게 그냥 그대로 나타나더란 이야기죠. 이 조건을 줘보니까. 그래서 이제 패러데이 시험을 하는 건데 뭐 결과는 아까 그겁니다. 왼쪽에 있는 회로가 있죠. 왼쪽에 있는 회로는 그 전압원을 가지고 있는 회로죠. 전압원을 가지고 있는 회로고, 오른쪽에 있는 회로는 그냥 루프만 돼 있죠. 그냥 코일 하나라고 생각하면 돼요. 루프만 가지고 있죠. 어떤 그 전기적인 소스를 가지고 있지 않죠. 그런데 여기서 실험을 이렇게 해봤단 말이에요. 패러데이 시험이라고 그러죠. 스위치를 한번 닫아봤어요. 닫아봤더니 여기 전압계, 그죠? 이 코일에 지금 기전력이 나타나냐, 안 나타나냐를 갖다 체크하려면 전압계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전압계를 달아봤더니, 잠깐은 이 바늘이 움직였다가, 이제, 옛날에는 이제 디지털은 아니었겠죠. 바늘이 움직였다가 이제 제자리로 돌아왔다는 이야기는 다시 멈췄다는 얘기죠. 사라졌다는 얘기죠. 기전력이. 잠깐, 어쨌든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잠깐은 생겼다는 얘기죠. 잠깐은 뭔가 전기 에너지가 생겼다는 얘기죠. 기전력이 생겼다는 얘기죠. 네, 그런 거를 이제 발견하겠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좀 사라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시험 해보니까. 그리고 나서 투입을 그대로 이제 유지한 상태에서 이제 기전력이 이제 사라졌죠. 그 상태에서 이 회로를 갖다가 이렇게 운동을 해봤어요. 이렇게 왔다 갔다 해봤어요. 그러니까 이제 바늘이 또 왔다 갔다 계속 움직이다. 또 이 조건에서도 전기 에너지가 계속 발생하는구나. 기전력이 계속 발생하는구나. 라고 실험적으로 알 수 있었죠. 근데 이 두 상황을 갖다 종합해보면 뭐 어떤 상황이냐면, 스위치를 닫을 때에 우리가 아는 것은 뭐냐면, 스위치를 닫게 되면 이쪽에 전류가 흐르게 될 겁니다. 전압원이 있으니까, 그죠? 저기 전류가 흐를 거죠, 그죠? 전류가 흐르게 되면 당연히 전류가 흐르자마자 뭐가 발생한다는 건 알고 있었어요. 이 당시에는. 패러데이 당시에는 이미 오스터드 이후다는 게지 않습니까? 전류가 흐르면 그 주변에 이제 자기장이 생긴다는 건 다 알던 당시죠. 그러니까 자기장이 이제 이렇게 생긴다는 건 알았죠. 이 전류에 의해서, 그죠? 자기장이 생긴다는 건 알았죠. 근데 이 자기장은 어떤 자기장이냐면, 이런 자기장이라는 것이죠. 이게 이 전류가 만든 자기장이니까 이 전류랑 같은 놈이라고 했잖아요. 차원만 다르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전류랑 똑같이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기장은 어떻게 발생할 거냐면, 전류가 이렇게 흐르게 되는 거죠. 전류가 이렇게 흐르고, 스위치를 닫으면 이렇게 흘러요. 전류가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1번과 같이 이렇게 되지 않고 이와 같이 됩니다. 전류가 스위치를 닫으면 이렇게 돼요. 뒤에 우리가 전기회로 이론을 배우면서 L이라는 소자를 배울 때 우리가 다시 배웁니다. 여기에는 R도 있고 L도 있기 때문에 L의 특성 때문에 요렇게 전류가 이렇게 흐른다. 실제로는 바로 이렇게 전류가 이렇게 바로 올라가지 않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올라가요.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전류가 계속 변해요. 이 구간에서부터는 전류가 계속 변하는 구간이 있어요. 전류가 변한다면 누구도 같이 계속 변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여기 그 전류에 의해서 만들어낸 자기장도 그 크기가 계속 바뀌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요 시간 동안에만, 전류가 계속 바뀌고 있는 동안, 즉 자기장이 계속 시간적으로 바뀌고 있는 구간, 이 구간에만 뭐가 떴더란 얘기예요. 전압이 뜨더란 얘기죠.
그 다음에 그 이후에는 전류가 바뀌지 않죠. 전류가 바뀌지 않는 이 구간에서는 뭐냐면 똑같이 자기장도 더 크기가 바뀌지 않는 구간이죠. 그때는 뭐가 나타나지 않더라? 전압이 멈춰 있더라. 그러니까 이 바늘이 움직이지 않더라는 얘기. 다시 잠깐 움직였다 다시 제자리로 돌아서 움직이지 않더라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자기장이 그러면 일정한 크기였다는 얘기죠. 이제 전류가 일정해졌다는 것은 자기장도 자기장의 크기도 일정해졌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기전력이 발생하지 않아요, 사실. 근데 여기서 운동해버리면 어떤 거, 이쪽으로 이제 멀리 했다가 가까이 있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그렇죠. 멀어지면 약해지겠죠. 가까워지면 또 세지겠죠. 이걸 갖다 움직인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럼 시간에 따라 뭐 어떻게 돼요? 이 코일 입장에서 보면 어때요? 그 크기가 계속 그 면을 통과하는 크기 자체가 계속 변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때도 바늘의 기전력이 전압계가 계속 바늘이 움직이더라. 종합해 보니까 그거란 얘기예요. 자기장 이 코일의 면을 통과한 자기장의 세기가 계속 크기를 바꾸면 뭐가 발생하더라? 전기 에너지가 발생하더라. 즉 기전력이 발생하더라. 즉 전압이 발생하더라. 그런 이야기죠. 이것은 너무나 증명하기 너무 쉬운 일이기 때문에 뭐 이거를 갖다 부정할 수는 없었겠죠. 그 당시에 부정할 수는 없었겠죠. 그래서 모두가 다 인정을 했죠. 패러데이도 1831년도에 그 이야기를 하면서 실험적으로 밝힌 거예요. 특별히 왜 그러냐라는 이유를 갖다 대면서 한 게 아니라 우리 실험해봤더니 이렇게 결과가 나오더라. 결국 그래서 실험적으로 자기장으로 전류를 만들 수 있더라라고 밝힌 것이죠. 우리 같으면 이제 연구자들은 학회 같은 걸 하지 않습니까? 학회 같은 걸 하게 되면 이제 모여서 이제 서로 자기 연구 결과를 발표하고 이제 반대되는 의견도 내고 그렇겠죠. 그래서 반대되는 의견을 내놓으려고 해도 더 이상 반발할 수가 없죠. 해보면 그냥 바로 해보면 나오니까. 근데 이제 그때부터 이제 학자들이 조금 더 궁금해했던 것은 이런 것이었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면 왜 이런 일이 발생하냐? 왜 코일의 면을 통과하는 자기장이 그 시간에 따라서 계속 바뀌면 그 코일에서 전기 에너지가 발생하나 그 이유를 조금 알고 싶다라고 한쪽으로 이제 이슈가 넘어간 것 같아요. 이슈가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제 패러데이 자신도 이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하고 싶었겠죠. 근데 이 답을 패러데이가 하지를 못했어요. 패러데이가 하지 못하고 이 렌츠가 그 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렌츠의 법칙을 봐야 될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여기 안에 그 물리적 속성이 여기 안에 렌츠 법칙 안에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처음부터 강의를 하지만 우리는 막 어려운 수학을 가지고 무슨 이해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물리적 속성을 가지고 모든 걸 이해하려고 해요. 그게 가장 중요한 것이죠. 물리적 속성으로 이해하는 것이 수학으로 이해한 것보다 100배, 1000배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했죠. 그거는 항상 내가 머릿속에 가지고 다닐 수 있고 항상 그걸 써먹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렌츠 법칙을 좀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이렇게 된 원인을 물리적으로 이제 밝혔다라는 부분에서 이제 큰 성과가 있다는 거죠. 제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두 분의 관계에 대해서는 정확히는 잘 모릅니다. 이런 것까지는 제가 별로 관심이 없으니까. 근데 어떤 자료를 보면 이런 부분이 나와 있는 것 같아 보니까 패러데이하고 렌츠는 패러데이는 영국 사람이고 그 다음에 렌츠는 독일 사람인 것 같아요. 여기 자료에 따르면. 근데 여기 나라는 다르지만 같은 연구 그룹에서 있었던 것 같아요. 같은 연구 그룹에 있었다라는 이야기는 관심사가 같았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같은 질문에 대해서 같이 고민했다는 그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같은 연구 그룹이었다면. 그래서 렌츠가 이걸 갖다 먼저 밝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렌츠는 물리학자죠. 다 물리학자고 또 수학도 잘했겠죠. 근데 이 물리학자들은 대부분 역학에는 좀 능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공부 많이 했죠. 근데 공부 많이 했는데 역학적인 게 대부분 능통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 고민을 많이 하면 할수록 어떤 답을 찾아갈 때 고민을 많이 하면 할수록 이분들이 이렇게 느끼는 거 뭐냐면 항상 새로운 것은 새로운데 답이 있는 게 아니라 이 우주가 돌아가는 원리는 어떤 규칙을 가지고 계속 돌아가더라. 어떤 서로 다른 게 아니라 어떤 규칙 또 반복되기도 하고
뭐 이런 속성들을 가졌더라. 그래서 이제 뭐냐면 이것을 이해하는 것도 전기 쪽이잖아요. 전기 쪽이긴 하지만 역학의 어떤 현상과 닮았을 것이다라고 이제 이렇게 쫓아가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렌츠는 그 역학의 그 이론 중에서 관성의 법칙을 여기에서 이제 들이댑니다. 관성의 법칙이 이 현상을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관성의 법칙으로 이거를 갖다가 설명을 합니다. 자, 칠판에 가서 한번 보도록 합니다. 자, 관성의 법칙이에요. 관성의 법칙. 자, 이렇게 코일이 이렇게 있어요. 이 코일이 이렇게 있다고 봅시다. 이 코일에, 코일은 이제 아까 면을 항상 보라고 그랬죠. 코일에 이제 이렇게, 자기장이 외부에서 자기장이 이렇게 쑥 들어와요. 이렇게, 쑥 들어와요. 이렇게 들어와요. 자, 이런 상황이죠. 이제 이런 상황인데, 자, 관성의 법칙은, 자, 이런 거잖아요. 그죠? 관성의 법칙부터 잠깐 해보면, 관성의 법칙. 관성의 법칙. 관성의 법칙은, 참, 변하지 않으려고 하는 속성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그냥 그 상태를 계속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속성이 관성의 법칙의 본질이죠. 역학이든 뭐가 됐든. 우리 또 그러잖아요. 뭐 습관이라는 것도 인간이 살아가면서 습관이라는 것도 약간 관성에 기인한다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습관 잘 들어놓으면 뭐 좋은 습관 잘 들어놓으면 그 관성 때문에 쭉 가는 거군. 근데 그게 습관이 안 되면 좀 지키기 어렵지 않습니까? 이렇게 모든 우주가 돌아가는 모든 법칙이 관성의 법칙이 통한다 뭐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 자, 근데 이 변하지 않으려고 하는 속성은 변하지 않으려 하는 속성 이렇게 써봅시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변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게 이제 키포인트가 되는데 여기서의 그 관성은 어떤 관성이냐면 자기장에 대한 관성이다. 자기장. 이 코일이 갖는 관성은 자기장에 대한 관성이다. 이렇게 봐요. 즉 이 면을 통과하는 자기장은 항상 자기장의 크기는 항상 일정하게 유지하려고 한다. 즉 변화를 갖다 허용하지 않으려고 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죠.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자기장이 이제 외부에서 들어온다고 하면 이 코일 외부에서 들어온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변화를 지금 시도한다는 이야기잖아요. 그 시도를 갖다가 뭐냐면 이 코일은 거부할 거다라는 이야기죠. 관성을 발휘해서. 그러면서 이제 이런 사건이 벌어지지 않았냐. 이렇게 렌츠는 해석을 하고 그 논리로 이걸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논리가 아직도 이제 통용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걸 받아들였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가지고 공부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외부에서 이 자기장, 이 파이가 없기 전에 그 이전 상태는 여기에는 뭐냐면 0이라고 하는 자기장이 있어요. 면을 통과하는 자기장은 뭐 0이었어. 없었어. 아무것도 없었어. 근데 그게 현재 상태라고 봅시다. 현재 정확하게 현재라고 봅시다. 근데 약간 뒤에 약간 지난 시간 뒤에 뭐냐면 파이라는 어디서 왔는지는 모르지만 다른 어떤 전류 소스에서 만들어진 이 파이겠죠. 이 자기장이 이 코일을 통과해요. 아까처럼 뭐 이런 거겠죠. 아까 페러데이 시험에서 본다면 그 파이는 이 파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요렇게 해서 여기는 기전력이 있으니까 여기 스위치를 닫으면 여기 전류가 흐르죠. 전류가 흐르면 당연히 자기장이 발생하죠. 근데 이제 이 코일은 이제 지금 이 코일은 이 코일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스위치를 닫을 때 갑자기 훅 들어오는 거죠. 그죠? 뭐 그런 상황을 생각하셔도 되고 아니면 이미의 모든 다른 상황도 다 이런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얘는 이제 자기장에 대한 관성을 가는데 내가 그 전에 0이었잖아. 0이었으니까 이 자기장이 외부에서 딱 들어오면 얘를 갖다가 뭐냐면 다시 나는 0인 상태 그냥 그대로 난 유지하고 싶어해. 난 변하지 않고 싶어해. 그대로 그냥 그 전 상태를 유지하려고 해. 그러면 방법이 딱 하나밖에 없다는 이야기죠. 자, 어떤 방법이겠어요? 이렇게 되겠죠. 얘가 내놓는 거죠. 지워버려야지 사라지죠. 변화를 안 하려면 스스로 변화를 이 0이랑 이걸 그대로 유지하려고 그러면 뭐요? 자기가 이 자기장을 만들어 버리면 되죠. 관성은 자기가 다시 생산해내는 어떤 바탕이 됩니다. 자기가 만들어내 버리는 거죠. 관성에 의해서. 그죠? 그래서 그러면 여기가 방향이 같고 크기가 같다면 얘가 이렇게 사라지면 다시 그 전을 유지할 수 있는 배경이 되죠.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맞는 거죠. 관성이 이렇게 되는 거죠. 관성에서 이걸 만들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조건을 맞추면 돼. 그러면
자기장이 이게 만들어졌다면, 이 코일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면 당연히 우리가 뭐라고 했어요? 전류하고 자기장 관계 항상 이렇게 잊어버리면 안 돼요. 자기장이 항상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겠죠. 자기장이 있다면 바로 그 자기장을 만들어준 전류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 자기장을 만들어준 전류 또한 여기에서 흘러야 되겠죠. 여기서 이 전류가 흘러야 되겠죠. 당연히. 여기까지가 돼야 말이 맞는 거죠. 그죠? 이 관성에 의해서 이 자기장을 만들어냈다. 이렇게, 그렇게 이제 논리적으로 붙인다 그러면 당연히 이 자기장을 만들어준 전류도 이 코일에서 만들어져야 맞는 거죠. 그죠? 됐죠? 자, 그러고 나서 보니까, 전류가 그러면 여기 코일에서 전류가 있다라고까지 이렇게 해놓고 보니까 조금 안 맞는 게 뭐냐면, 이 전류라고 하는 것은 오음의 법칙에 따르면, 오음의 법칙은 그 당시도 진리였지 않겠습니까? 오음의 법칙. 오음의 법칙에 따르면 V는 I 곱하기 R이다. 여기는 뭐 당연히 저항이 있겠죠. 저항이 있겠죠. 우리 코일이라고 생각해보면 저항이 있겠죠. 저항이 있겠죠. 저항이 있는 상태에서 전류가 있으려면, 이게 0이 아니려면, 이게 0이 아니려면요. 여기 0이 아니려면 당연히 뭐가 0이 아니어야 돼요? 이게 0V면 뭐냐면 전류가 흐를 수가 없죠. 그러니까 전류가 지금 흐른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흐르려면 뭐가 존재해야 돼? 얘가 0이면 안 되죠. 당연히 여기에 뭐가 있어야 돼요? 기전력이 있어야 되죠. 여기는 2라고 쓸게요. 전기에너지 2라고 써요. 기전력이 있어야 뭐냐면 전류가 흐를 수 있죠. 그래서 면을 통과하는 자기장의 크기가 변하려고 하면, 통과하는 크기가, 이 크기가 변하려고 한다는 것은, 변화를 시도하려고 하면, 그걸 막기 위해서 자기장을 만들고, 관성에 의해서 이게 반대 방향의 자기장을 만드는 거죠.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그때 나타나야 된다. 이 코일에는 이 기전력이 나타나야 되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유도된 기전력, 유기된 기전력에서 유기기전력 이렇게 보통 부르죠. 요 외부의 어떤 자기장에 의해 가지고 만들어진 기전력, 유기기전력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 렌치는 이 패러데이 식을 갖다 좀 수정을 합니다. 패러데이 식을 수정하게 됩니다. 어떻게 수정이 되죠? 패러데이 법칙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E는 이렇게 됐죠. 여기 유기기전력은 이렇게 된다겠죠. 이 자기장의 크기가 바뀌게 되면, 자기장의 크기가 시간에 따라서 바뀌게 되면 기전력이 생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앞에다가 뭘 붙이게 돼요? 앞에다가 렌치가 여기다 앞에다 뭘 붙이죠? 마이너스를 붙이게 되죠. 이건 물리적으로는 왜 이렇게 나타나냐는 이야기를 이 마이너스 하나로 설명을 다 가능하죠. 자기장이 이 코일을 통과하는 이 자기장은 뭐예요? 코일의 면을 통과하는 자기장이죠. 면을 통과하는 면에는 이제 수직으로 들어간 것만이 유한 양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수직으로 들어간 양에 대한 이야기죠. 양의 크기가 이제 면을 통과하는 자석. 이걸 갖다 우리는 세교자석이다 이렇게 부르죠. 자, 이 자석의 크기가 이제 변하는 걸 갖다 뭐 하는 방향으로, 뭐 하기 위해서 이게 기전력이 나타나니까 억제하기 위해서, 뭐 하기 위해서요? 억제하기 위해서, 그래서 마이너스 억제하기 위해서 이 기전력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그게 이제 물리적인 성격이죠. 즉, 관성력 때문에 만들어낸 거라는 거죠. 자기장에 대한 관성이죠. 자기장에 대한 관성을 발휘하기 위해서, 이게 만들어졌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게 코일이잖아요. 코일, 우리가 말하는 코일이죠. 코일은 우리가 말하는 L이라고도 부르고, 또 인덕터, L은 인덕터죠. 인덕터라고도 부르고, 그 다음에 이걸 리액터라고도 부르죠. 이놈들의 속성은 뭐냐면 다 여기서부터 시작됐다는 거죠. 관성. 자기장에 대한 관성부터 시작돼. 이 소자는 그러면 한마디로 부른다면은, 이 코일을 한마디로 부르면 얘의 물리적 속성은 뭐라고 부르냐면, 이게 관성의 소자다. 이렇게 부르면 돼요. 관성의 소자다. 이렇게 부르면 돼요. 관성의 소자다. 나중에 여기 L을 이용할 때, L을 제가 전개로 할 때 제가 설명을 드릴 텐데, 이 부분을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을 제가 다시 한번 끄집어내겠습니다. L을 할 때. 자, 그러면 그 부분을 잘 기억해 두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 패러데이 법칙과 렌치 법칙인데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잘 정리를 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하나 정도만 더 언급하고 가면, 우리가 나중에 회로 소자는 이제 RLC 세 가지밖에 없어요. R이 있고, 그 다음에 L이 있고, C가 있어요.
엄밀히 말하면 R은 이 두 소자랑은 완전히 이제 별개의 소자가 되고요. 별개의 소자가 되고 L하고 C는 항상 같이 엮여져서 가요. 그러면은 R은 우리가 좀 이렇게 직관적으로 잘 알죠. 조금만 배워도 초등학생들한테도 어느 정도 설명해 주면 다 이해가 되죠.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소자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조금만 양의 공부만 하더라도 이해가 됩니다. 근데 이 L하고 C는 그렇지 않죠. 이거는 진짜 전문가 정도 수준이 되어야지만 L하고 C를 좀 이해해요. 피상적으로 정의 정도 해가지고 우리가 그 사용하면서 그걸 이해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죠. 그죠? L에서 나타나는 문제들, C에서 나타나는 문제들을 현업에서 우리가 그걸 갖다 구분할 수 있으면 굉장히 큰 전문가 정도 수준이죠. 그런데 이 L하고 C를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L 하나를 이해해버리면 C는 자동으로 이해되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굉장히 쌍대 소자이기 때문에. 쌍대 소자이기 때문에 서로 차원만 이해하면 되는 거거든요. 아, 얘가 이러니까 얘는 이러겠다. 이렇게 이게 돼요. 그래서 둘 다를 개별적으로 공부하는 게 아니고 L을 하나 집중적으로 공부하다 보면 C를 자동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L을 그러면 이해하는 데는 어디서부터 출발해야 되냐? 관성의 소자라고 하는 물리적 속성부터 이해가 되어야 L을 이해할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R을 이야기할 땐 이렇게 이야기하죠. R은 무슨 약자죠? 레지스터라고 한가요? 예, 레지스터. 이거는 뭐라고 한가요? 요거는 캐패시터죠. 캐패시터. 그 다음에 이거는 뭐라고 해요? 이거는, 리액터, 부르는 명칭이 세 가지인 게 코일이라고 보고, 인덕터라고도 부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리액터라고 부르기도 하죠. 명칭이, 이거는 한 세 가지로 부릅니다. 그러면 여기는 뭐 레지스턴스 R이겠고, 그 다음에 캐패시턴스 C가 되겠고, 그렇죠? 예, 되겠죠. 근데 이 L은 그렇죠. 예, 어떤 약자도 아니에요. 이 어떤 약자도 아니죠, 그죠? L은 어떤 약자도 아니죠. 어떤 약자일까요? L은 여기서 뭐 C는 어떤 용량이라고 하는 어떤 그릇과 같은 그런 의미가 돼 있고, 근데 L도 사실은 그래요. 전화를 담는 그릇이냐 아니면 자기장을 담는 그릇이냐 그 차이죠. 그냥 둘 다 용량의 개념이에요. 자기장 그릇이냐 아니면 전화 그릇이냐 그 차이예요. 근데 이제 캐패시터라고 하는 이름을 가져갔죠, 얘가. 자, 인덕터 L은 자, 어떤 약자일까요? 어떤 약자? 잘 안 떠오르죠, 그죠? 예. 보통 이제 작은 코일은 그냥 인덕터라고 많이 부르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좀 규모가 큰 것들은 좀 인덕터라고 안 부르고 이제 리액터 이렇게 부르죠, 보통. 렌즈입니다, 렌즈 L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렌즈 L. 또는 뭐, 이게 뭐냐면 링키지 플럭스 해가지고, 이게 세교자석이죠. 세교자석 할 때 링크, 아까 그 사석이죠. L. 이게 이 두 개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라고 보기도 하고 요거라고 볼 수 있는데 사실은 여러분들이 이걸로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렌즈 L이다라고 이렇게 기억을 했으면 좋겠어요. L을. 왜냐하면 얘의 물리적 속성은 뭐기 때문에 관성의 소자이기 때문에 관성의 소자라고 말해준 사람이 누구예요? 렌즈잖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L을 생각할 때 뭘부터 먼저 쏟아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얘는 관성의 소자다. 뭐에 대한 관성이라고요? 자기장에 대한 관성. 자기장을 갖다가 변화시키지 않으려고 하는 속성이 있다. 그러면 자기장을 변화시키지 않으려고 하는 속성이 있다고 그러면 뭐도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야기해 준다는 거예요. 전류도. 자기장이 안 변하면 전류도 안 변하겠죠. 같은 차원만 다르지 같이 커지고 같이 작아지고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나중에 그 전류하고 자기장하고 위상을 본다면, 교류에서 위상을 본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똑같이 올라가고 똑같이 내려오니까 위상이 같겠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만약에 전류가 이렇게 흐르고 이렇게 흘다, 이 전류가 만든 자기장도 차원만 다르지 자기장도 이렇게 나타나겠죠. 똑같이 0이면 똑같이 0이겠죠. 그러다가 나타나면 똑같이 나타났다가 차원이 다르니까 이걸 갖다가 뭐 크기를 비교할 수는 없죠. 차원이 다른 놈은 전압하고 전류를 크기를 비교한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자기장하고 그렇죠. 자기장하고 자석도 크기를 비교하는 건 의미가 없죠. 근데 그 대신 뭐예요? 차원만 다르지 같은 놈이기 때문에 얘가 같이 커지면 같이 커질 것이고 같이 줄어들면 같이 줄어들 거죠. 그죠? 그러니까 뭐예요? 전류가 이거나 하면 자기장이 이거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 위상은 어떻게 돼요? 두 개가 위상은 항상 동상이 되겠죠. 항상 같은 위상으로 만들어지겠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오늘 이 시간에는 패러데이 법칙하고 렌치의 법칙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그 중에서 이 시간을 굳이 이걸 강의하는 이유는 뭐냐, 패러데이 법칙을 여러분한테 설명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렌치의 법칙을 여러분한테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렌치의 법칙을 모르면 가장 중요한 L을 이해할 수가 없고요. 그 다음에 뭘 이해할 수가 없냐면 모든 전력기기, 가장 가까운 전력기기 뭐예요? 변압기가 쉽다고 생각하는데 절대 쉽지 않습니다. 변압기 되게 어려워요. 여러분들이 공부해보면 해볼수록 변압기가 만만치 않다. 가볍게 공부할 때는 변압기 쉽네 그런데 조금 여러분들이 전문적인 수준으로 좀 올라가기 위해서 변압기를 보다 보면 이제 모르는 거 투성이죠. 근데 모르는 게 뭐부터 시작하냐면 렌치의 법칙을 잘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보세요. 나는 변압기 원리를 이야기할 때 패러데이 법칙으로 설명할 수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 변압기를 모르는 거예요. 변압기는 절대 패러데이 법칙으로 설명이 불가능합니다. 변압기는 패러데이 법칙과 결국 렌치의 법칙으로 설명이 돼야 됩니다. 렌치의 법칙이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렌치의 법칙이 없이 그 변압기를 이해했다 그러면 여러분이 변압기를 이해를 못한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그거는 다시 우리가 변압기 편에 가서 자세히 다뤄보기로 하고 그때 가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